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만이 다닐 수 있다는 명문 사립고등학교 성진고 주변도 예외는 아니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지만 비가 쏟아지는 이 뒷골목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도덕보다 욕망이 앞선다. 오늘 밤 빗줄기 사이로 새로운 포식자가 이 정글에 발을 들인다. 그는 사냥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냥꾼이 될 것인가. 차가운 빗방울이 아스팔트 바닥을 강하게 때리고 있었다. 쏴 하는 빗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지만 한수민의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젖은 하이힐 때문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4명의 사내들이 킬킬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에게 불법 담배와 정체불명의 약을 파는 딜러들이 분명했다. 수민이 오늘 낮 학교 뒤편 화단에서 학생에게 압수한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선생님이 가지기엔 너무 위험한 물건인데.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야구 방망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수민은 품에 안은 가방을 더욱 꽉 껴안았다. 두려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경찰에 넘길 거예요.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할 거라고요. 수민이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덩치 큰 사내가 귀찮다는 듯 침을 퇴 뱉었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여자네. 교육자가 그렇게 꽉 막혀서야 원. 얘들아 그냥 빼서 다치지 않게 살살 다뤄주고. 사내들이 희죽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수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소리를 지를까 생각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 뻔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웅크린 채 다가올 고통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때였다. 어이쿠 비가 와서 그런가 길이 엄청 미끄럽네. 생뚱맞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긴장감이 감돌던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편의점 비닐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컵라면이 든 비닐봉지를 덜렁거리고 있었다. 강진혁이었다. 그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사내들과 수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졸린 듯 흐리멍덩해 보였다. 누구냐, 넌 꺼져 다치기 싫으면. 사내 중 하나가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하고 도망갈 상황이었지만 진혁은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아니 저기 선생님이 곤란해 보이셔서. 제가 새로운 체육교사거든요. 동료 교사가 이런 날씨에 험한 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겠습니까? 진혁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고 자세는 빈틈 투성이었다.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체육선생 하이고 오늘 제삿날 잡았네. 죽고 싶어 환장했구만. 덩치 큰 사내가 먼저 야구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진혁에게 달려들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릴 정도로 강력한 스윙이었다. 수민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하지만 진혁의 눈빛이 아주 찰나의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방망이가 내려꽂히는 궤적 안으로 파고들었다. 진혁의 왼발이 빗물 고인 바닥을 박차며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동시에 그의 상체가 유연하게 숙여지며 방망이를 간발의 차로 피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진혁의 오른쪽 팔꿈치가 덩치 큰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찌른 것이다. 무에타이의 기술 중 하나인 쏙탓, 즉 수평 팔꿈치 치기였다. 숨이 턱 막힌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쓰러지는 사내를 밟고 도약하며 뒤따라오던 칼든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혁은 그대로 상대의 목을 감싸주고 빰 클린치 상태를 만든 뒤 니킥을 복부에 꽂아 넣었다. 아오! 단 2번의 공격으로 2명이 쓰러졌다. 남은 2 사내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스피드였다. 진혁은 쓰러진 사내들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네. 팔꿈치가 제멋대로 나가버렸어.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은 2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진혁은 비닐봉지를 쥔 손을 뒤로 빼며 회전했다. 마치 춤을 추듯 몸을 돌려 첫 번째 사내의 주먹을 흘려보내고 그 회전력을 이용해 뒤에 있던 사내의 턱에 정확하게 뒤꿈치 돌려차기를 꽂았다. 와장창 사내는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 위로 날아가 처박혔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다. 진혁은 우산을 고쳤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림자가 사내의 얼굴을 덮쳤다. 학생들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진혁이 낮게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에 어수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맹수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4발로 기어 골목 밖으로 도망쳤다. 상황은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살기를 거두고 다시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젖은 옷을 털며 수민에게 다가갔다. 수민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진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그녀가 본 것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진혁이 손을 내밀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방금 그건 뭐였어요? 무술을, 그거요. 제가 원래 몸치인데 위급한 상황이라 그런지 막 허우적대다 보니까 애들이 알아서 맞고 쓰러지더라고요. 운이 좋았네요. 하하하. 진혁은 넉살 좋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지만 수민은 따질 기운조차 없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탓이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진혁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2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수민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빗물에 젖은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근육과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기가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가방을 주워 먼지를 털어 건네주었다. 그리고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배를 문질렀다. 감사는 됐고요, 선생님. 제가 마침 저녁을 못 먹어서 컵라면을 사러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다 불었지 뭡니까? 이거 변상해 주셔야겠는데요. 내 컵라면이요. 수민은 황당한 표정으로 진혁을 쳐다보았다. 생명의 은인에게 컵라면이라니. 네. 기왕이면 김치도 같이 사주시면 더 좋고요. 저 앞 포장마차 우동도 괜찮은데 뜨끈한 국물이 당기네요. 진혁은 어린아이처럼 졸랐다. 조금 전 눈 깜짝할 새에 건장한 사내들을 쓰러뜨리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철없는 동네 형 같은 모습이었다. 수민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알겠어요. 우동이 아니라 갈비라도 사드릴게요. 가시죠, 강진혁 선생님. 2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2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골목 건너편 도로에 세워진 최고급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학교의 실질적인 지배자 이민호였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진혁이 팔꿈치로 깡패의 명치를 가격하는 장면이 프레임 단위로 쪼개져 반복되고 있었다. 우연히 허우적거렸다고 민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체중 이동 타격 점호흡까지 완벽한 무에타이였어. 그것도 살인 기술에 가까운. 민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섬뜩한 사례가 번뜩였다. 재밌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줄 알았는데 늑대였어. 민호는 기색에 손짓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학교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진혁과 수민, 그리고 민호. 세 사람의 운명이 빗줄기처럼 얽히기 시작한 밤이었다. 성진고등학교의 아침은 등교가 아니라 모터쇼를 방불케 했다. 교문 앞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최고급 세단과 스포츠카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기사들이 뒷문을 열어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학생들이 도도하게 걸어 나왔다. 교복 가격만 해도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다. 그 화려한 행렬 사이로 낡아빠진 50cc 스쿠터 한 대가 경웅이 같은 소음을 내며 비집고 들어왔다. 부릉부르릉 털털털 매연을 내뿜으며 멈춰선 스쿠터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진혁이었다. 그는 어제 깡패들을 때려눕히던 검은색 우비 차림의 살수 샤슈가 아니었다. 촌스러운 형광 주황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낡은 슬리퍼, 그리고 목에는 호루라기를 건 영락없는 동네 백수 형의 모습이었다. 아이고, 학교 참 으리으리하네. 우리 서장님 집보다 더 좋구만. 진혁은 헬멧을 벗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멍하니 건물을 구경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교문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매의 눈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내 들었다. 기간제 체육교사 강진혁.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이름표였다.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진혁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그의 촌스러운 복장을 보고 킥킥거리며 비웃었다. 하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흘리며 교무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 강진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교무실의 정적이 깨졌다. 선생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중 유독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를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한수민이었다. 선생님. 수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 빗속에서 깡패들을 제압하고 쿨하게 우동을 얻어먹고 사라졌던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것도 저런 우스꽝스러운 차림으로. 어제 그 컵라면 선생님. 아니, 한수민 선생님이시죠. 여기서 뵙네요. 반가워요. 진혁이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수민에게 다가갔다. 수민은 엉겁결에 일어나 인사를 받았다. 네. 반가워요, 강 선생님. 그런데 복장이, 이거요. 체육 선생님은 활동성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진혁은 너스레를 떨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수민은 그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어제 느꼈던 그 서늘한 카리스마와 단단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의 그는 그저 눈치 없고 해맑은 신임 교사일 뿐이었다. 내가 어제 빗속이라 잘못 본 건가? 수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진혁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책상 정리를 하는 척하며 교무실 내부의 분위기를 살폈다. 교사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교감은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남학생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교무실에 학생이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진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창가 쪽 소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민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교복 셔츠 단추를 2개쯤 풀어 헤친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교장보다 더했다. 민호는 진혁이 들어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었다. 진혁은 직감했다. 저놈이 바로 타깃이다. 첫 수업 시간. 진혁은 2학년 A반, 즉 민호가 속한 반의 체육 수업을 맡게 되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은 제각각이었다. 여학생들은 그늘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남학생들은 335 모여 잡담을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수업종이 울렸지만 줄을 서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자, 다들 주목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인사 정도는 해야지. 진혁이 호루라기를 삑 불었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개 중에는 귀를 막으며 아 시끄러워 라고 대놓고 불평하는 학생도 있었다. 진혁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이것이 이 학교의 실태였다.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고 돈과 권력이 계급을 정하고 있었다. 그때 무리 한가운데서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민호가 걸어오자 모세의 기적처럼 학생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민호는 진혁의 코앞까지 다가와 삐딱하게 섰다. 선생님, 우리는 이런 촌스러운 체육 수업 안 하거든요. 그냥 공이나 몇 개 던져주고 저기 구석에 계시죠. 월급 루팡하기 딱 좋잖아요. 민호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일반적인 교사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를 냈겠지만 진혁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색했다. 오, 정말 그래도 돼. 안 그래도 어제 잠을 좀 설쳐서 피곤했는데. 야, 너 참 이해심 깊은 학생이구나. 고맙다. 진혁은 민호의 손을 덥석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민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이거 미친놈 아냐.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진혁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진혁은 못 들은 척 호루라기를 다시 불었다. 자, 반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 공 가져가서 놀고 다치지만. 마라 선생님은 저기 벤치에서 명상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진혁은 정말로 구석 벤치로 가서 신문지를 덮고 눕는 신용을 했다. 학생들은 뭐야, 저거 진짜 또라이네. 라며 웅성거렸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신문지 아래에서 진혁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신문지 틈새로 체육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민호의 무리는 체육관 가장 안쪽 사각지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작은 알약 혹은 가루가 든 봉투. 짜자스다. 정보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캔디라고 불리는 신종 합성 마약이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헛소문으로 포장되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유층 자제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민호가 있었다. 사망한 박동호 학생도 저 무리에 끼고 싶어 했었지. 진혁은 경찰청에서 봤던 박동우의 부검 리포트를 떠올렸다. 사인은 투신자살이었지만 체내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억지로 먹인 흔적, 그리고 몸 곳곳에 남겨진 구타의 흔적들. 학교와 경찰은 단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종결 지으려 했지만 동우의 부모님이 남긴 탄원서가 진혁의 마음을 움직였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진혁은 명상을 끝내고 일어났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며 민호의 무리 근처로 어슬렁거렸다. 그때 민호가 농구공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진혁을 불렀다. 어이, 추리닝쌤. 심심한데 농구 한판 하죠. 민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아닌 사냥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어제 빗속의 CCTV 영상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 촌스러운 교사가 정말 그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다. A 선생님은 농구 같은 거 못해. 공이 무섭거든. 진혁은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고 농구공을 진혁의 얼굴을 향해 전력으로 던졌다. 슉! 공은 살인적인 속도로 날아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하지 못하고 코뼈가 부러질 속도였다. 학생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진혁은 발이 꼬인 척하며 옆으로 비틀거렸다. 그의 몸이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면서 공은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뒤편의 철제 사물함에 쾅 하고 박혔다. 철판이 움푹 찌그러질 정도의 위력이었다. 진혁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엄살을 피웠다. 아이고, 엉덩이야. 학생 사람 잡을 뻔했잖아. 진혁은 징징거리며 일어났다. 학생들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민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반사신경이 좋아서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운 좋게 넘어져서 피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채, 재미없게.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민호는 영혼 없는 사과를 던지고는 무리를 이끌고 체육관을 나갔다. 진혁은 엉덩이를 털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방금 그건 테스트였어. 눈치가 빠르군. 진혁은 찌그러진 사물함을 힐끗 쳐다보았다. 만약 본능대로 피하거나 공을 잡았다면 정체가 탈로 날 뻔했다. 이민호 고등학생이라고 얕볼 상대가 아니었다. 점심시간 진혁은 학생 식당이 아닌 매점으로 향했다. 일부러 학생들 틈에 섞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빵과 우유를 사들고 나오던 그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수민을 발견했다. 한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식사는요? 진혁이 옆에 털썩 앉으며 물었다. 수민은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 강 선생님, 깜짝이야. 저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수민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교감에게 불려가 아이들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은 참이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외면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에이,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 이거라도 드세요. 진혁은 자신이 산 단팥빵 반쪽을 뚝 떼어 수민에게 내밀었다. 수민은 피식 웃으며 빵을 받아 들었다. 고마워요. 강 선생님은 적응 잘하고 계신가 봐요. 아까 체육관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소문 다 났어요. 몸개그 장렬이라고. 수민의 말에 진혁은 빵을 우물거리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진짜 미끄러운 거였다니까요. 왜 다들 제 운동신경을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저 일의 배도 왕년에는 날아다녔습니다. 네네. 그러시겠죠. 어제는 빗물 때문에 미끄러지고 오늘은 체육관 바닥 때문에 미끄러지고 강 선생님은 발바닥에 비누라도 칠하고 다니시나 봐요. 수민이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진혁은 그녀의 농담에 기분 좋게 웃어주었다. 그러게요. 제가 좀 부실해서.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저 좀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보호자처럼. 진혁이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갑작스러운 접근에 수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 맞다. 한 선생님, 혹시 박동우라는 학생 아세요? 진혁이 툭 던지듯 물었다. 순간 수민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빵을 쥐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구를 어떻게 아세요? 아, 교무 수첩을 보다가 이름이 있길래.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들어서요. 진혁은 수민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그 아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수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강 선생님, 이 학교는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민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혁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먹다 남은 빵을 입에 넣었다. 빵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지켜주지 못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공격했다는 뜻이다. 그날 밤 학교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진혁에게 그들의 눈을 피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2층 남자 화장실의 환풍구를 통해 본관으로 침투했다.
목표는 이사장실이 있는 별관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이었다. 낮에 확인했을 때 민호의 패거리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다. 진혁은 어둠 속을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이동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굳게 잠긴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얇은 철사 2개를 꺼냈다. 철컥! 단 3초 만에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섞인 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은 평범한 창고가 아니었다. 버려진 책걸상들 뒤로 가려진 안쪽 공간에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주사기와 불에 그을린 은박지들이 널려 있었다. 악마의 놀이터가 여기 있었군. 진혁은 소형 플래시를 비추며 현장을 조사했다. 바닥에 떨어진 약봉투에는 낯익은 로고가 찍혀 있었다. 민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성파의 위장 계열사 로고였다. 그때였다. 또각또각 지하 주차장에 정적을 깨고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진혁은 재빨리 쌓여있는 매트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림자 2개가 나타났다. 한 명은 이민호였고 다른 한 명은 낯선 여학생이었다. 교복 명찰에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오빠,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저 너무 무서워요. 지은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다정해 보이는 손길이었지만 지은은 그 손길에 움찔거렸다. 지은아, 내가 말했잖아. 우린 파트너라고. 동우꼴 나고 싶어. 아니면 그 영상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까? 민호가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안 돼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그것만은. 그래, 착하지. 이번 물건은 3학년 선배들한테 배달해. 실수하면 알지. 민호는 지은의 손에 검은 봉투를 쥐어주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다. 지은은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진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분노로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영혼을 파괴하는 악랄한 범죄였다. 이민호 네온 내가 반드시 잡는다. 내 모든 걸 걸고. 진혁은 눈물을 훔치고 비틀고하며 나가는 지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이제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남은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 썩어빠진 성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가여운 아이부터 구해야 했다. 학교 옥상 난간은 녹이 새어러 있었다. 김지은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바닥이 마치 검은 입을 벌리고 그녀를 삼키려 기다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스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이민호의 협박과 아이들의 조소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죽으면 편해질까? 그 영상도 마약 배달도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로 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뺨을 타고 턱끝에 맺혔다. 그녀가 한 발자국 더 내디디려던 찰나였다. 거기 학생. 거기서 뭐하냐 위험하게. 다급하면서도 묘하게 삑사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체육복 바지를 배까지 끌어올려 입은 강진혁이 헉헉거리며 서 있었다. 손에는 딸기 우유 2개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아이고, 내가 이 학교 계단이 너무 많아서 옥상까지 올라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 너 여기서 번지 점프 연습하냐? 여기 줄도 없는데. 진혁은 너스레를 떨며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표정은 동네 바보 형처럼 해맑았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생각했던 지은의 비장함이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진혁은 지은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딸기 우유 하나를 쑥 내밀었다. 마셔라. 이거 매점에서 이펄슈엘 하길래 샀는데 내가 우유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서 너 주는 거다. 지은은 멍하니 우유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우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현실감이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옥상에 있었는지, 왜 울고 있는지. 그저 빨대를 꽂아 쪽쪽거리며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지은이 입을 열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라면서요. 힘센 놈이 약한 놈 괴롭히는 게 당연한 거라면서요. 저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진혁은 빨대를 입에서 떼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봤던 그 공포에 질린 소녀가 눈앞에 있었다. 그는 우유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말했다. 누가 그러든 힘센 놈이 왕이라고 그거 다 개소리야. 네,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인간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지. 근데 가끔 그게 고장날 때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냐?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진혁은 씩 웃으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고치는 법을 배워야지. 내 손으로 직접.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 지은아. 맞서 싸울 힘을 기르면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는 있게 된다. 맞서 싸워요 제가요. 그들은 괴물 같아요. 괴물 A. 걔들도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애새끼들이야. 너 오늘 방과 후에 체육관 창고로 와라. 내가 특별 과외 해줄게. 공짜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털었다. 안 오면 딸기 우유값 청구할 거다. 이자까지 쳐서 그는 휘파람을 불며 옥상 문을 열고 사라졌다. 지은은 손에 든 딸기 우유를 꽉 쥐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민 손길이었다. 방과 후 체육관 구석에 있는 낡은 체육 기자재 창고. 먼지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곳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에는 이미 2명의 남학생이 더 있었다. 그들도 학교에서 소위 찐따로 불리며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었다. 너도 왔냐? 진혁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는 창고 한가운데에 샌드백을 매달아 놓고 있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자. 오늘부터 여기는 성진구 비밀 호신술 클럽이다. 줄여서 성비호. 어때 이름 죽이지? 아이들은 서로 쭈뼛거리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진혁은 개의치 않고 손바닥을 짝 하고 쳤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 걔들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야. 너희가 방역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샌드백은 때려도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때리는 거지. 근데 샌드백 안에 돌덩이가 들어있다면 주먹이 부러질까봐 못 때리겠지. 진혁은 샌드백을 톡 쳤다. 오늘부터 너희들을 돌덩이로 만들어주마. 진혁의 수업은 단순했다. 화려한 발차기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생존을 위한 가장 실전적인 기술 무에타이의 기본기를 가르쳤다. 주먹은 아파. 잘못 때리면 네 손목이 나가. 그러니까 우린 여기 팔꿈치를 쓴다. 진혁이 시범을 보였다. 그는 샌드백을 향해 팔꿈치를 수평으로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그리고 무릎. 놈들이 멱살을 잡으면 당황하지 마. 오히려 땡큐야. 상대 목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배에 꽂는 거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진혁의 열정적인 지도에 점차 몰입하기 시작했다.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은도 주먹을 꽉 쥐고 샌드백 앞에 섰다. 민호의 얼굴, 자신을 비웃던 아이들의 얼굴이 샌드백 위에 겹쳐졌다. 죽어버려. 지은이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를 휘둘렀다. 타격감이 어깨를 타고 전해졌다. 억눌려 있던 분노가 땀과 함께 배출되는 기분이었다. 진혁은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때 창고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수민이었다. 그녀는 퇴근하려다 체육관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확인하러 온 참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땀범벅이 된 아이들과 그들 사이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진혁이 들어왔다. 아, 한 선생님. 야근하세요. 진혁은 태연하게 손을 흔들었다. 수민은 성큼성큼 다가와 아이들을 살폈다. 다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강 선생님, 지금 아이들 데리고 기합 주시는 거예요. 요즘 체벌이 금지된 거 모르세요? 기합이라니요. 억울합니다. 우린 지금 신성한 체육 활동 중인데. 이름하여 방과 후 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 교실입니다. 진혁이 뻔뻔하게 둘러댔다. 수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샌드백을 쳐다보았다. 스트레스 해소요. 아이들 표정이 수민이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항상 주눅들어 바닥만 보던 아이가 땀에 젖은 채 생기 있는 눈으로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아니에요. 강 선생님이 운동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재밌어요. 지은의 말에 수민은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이 학교에서 웃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거봐요. 제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좀 많습니다. 한 선생님도 오신 김에 같이 하시죠. 요즘 세상 흉흉한데 여자 혼자 다니려면 호신술 하나쯤은 배워야죠. 진혁이 은근슬쩍 권유했다. 수민은 손사래를 쳤다. 전 됐어요. 운동 신경도 없고 운동 신경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따라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서보세요. 진혁은 수민의 등을 떠밀어 매트 위로 올렸다. 수민은 엉겁결에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섰다. 자, 기본 자세.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아니, 그렇게 너무 벌리면 쩍 벌려 됩니다. 조금만 좁히고. 진혁이 수민의 발을 툭툭 건드리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주먹은 턱 옆에 붙이고 겨드랑이는 조이고. 옳지. 자세 나오네. 진혁은 수민의 뒤로 돌아가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주었다. 자연스럽게 그의 가슴이 수민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진혁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수민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에게서는 시원한 스킨 냄새가 났다. 어깨에 힘 빼세요, 선생님. 돌덩이 얹어놨습니까? 진혁이 장난스럽게 수민의 어깨를 주물렀다. 수민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강 선생님,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자세를 잡아드리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열정적인 교육자라서. 진혁은 능청스럽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입가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 저를 치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세요. 1, 2. 진혁이 손바닥을 펴서 타격 지점을 만들어 주었다. 수민은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내질렀다. 얍, 턱. 수민의 주먹이 진혁의 손바닥에 닿았다. 솜방망이처럼 힘없는 주먹이었다. 진혁은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에으악, 사람 살려. 제 손바닥 뼈가 으스러진 것 같아요. 한 선생님, 주먹이 핵주먹이네. 뿌하하. 지켜보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수민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놀리지 마세요. 진짜로 때려버릴 거예요. 오, 무서워라. 진짜로 때리면 저 전치 4주 나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창구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 학교에 온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기였다. 수민은 땀을 흘리며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담임으로서 해주지 못한 것을 이 엉뚱한 체육교사가 해내고 있었다. 잠시 휴식 시간 수민은 진혁에게 물을 건넸다. 강 선생님 의외네요. 뭐가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요. 아니요. 생각보다 좋은 선생님 같아서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따르네요. 지은이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진혁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씩 웃었다. 애들은 원래 웃어야죠. 학교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애들이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진혁의 말에 뼈가 있었다. 수민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가벼워 보이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그의 진지한 모습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한 선생님도 자주 오세요. 제가 특별히 수강료는 깎아드릴게. 우동 한 그릇으로 퉁칩시다. 진혁이 윙크를 날렸다. 수민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요. 근데 강 선생님 실력 보니까 제가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오, 도발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링 위에서 한번 붙죠. 지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좋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썸인 듯 동료 애인 듯 알쏭달쏭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창고 창문 틈새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붉은색 점이 깜빡거렸다. 소형 카메라 렌즈였다. 교무실 이민호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창고 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진혁이 지은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수민과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송되고 있었다. 호신술 클럽이라 귀여운 짓을 하네. 민호는 차갑게 웃으며 책상을 두드렸다. 쥐새끼가 새끼들을 모아서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건가? 감동적이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학생 학교 일진서열 2위인 최무성이 물었다. 형님 가서 밟아버릴까요? 아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밟으면 재미없지. 희망을 줬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절망으로 떨어뜨려야 제맛이지. 민호는 화면 속의 지은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김지은 배신을 때리시겠다.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저 체육 선생 너무 거슬려. 민호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또 다른 학생들의 약점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무성아 준비해. 내일 학교 뒤집어질 거니까. 그리고 체육 선생 뒷조사 좀 더 깊게 해봐. 냄새가 나. 아주 구린 냄새가. 민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창구 안의 웃음소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진혁은 집으로 돌아와 상의를 벗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몸은 흉터투성이었다. 칼에 베인 자국 총상을 입었던 흉터. 그것은 그가 살아온 치열한 전장의 기록이었다. 그는 창고에서 보였던 어리숙한 미소를 지우고 차가운 형사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벽에 붙여진 조직도에 이민호의 사진과 대성파의 연결고리를 붉은 줄로 이었다. 이민호 내가 아이들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진혁은 휴대폰을 꺼내 본청 정보가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진고 이사장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이민호의 개인 계좌. 싹 다 털어서 내일까지 보내.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도서관의 공기는 무거웠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 그리고 김지은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긴장감을 자아냈다. 지은은 서가 구석 먼지 쌓인 백과사전 코너 뒤에 숨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때 책장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지은이 흠칫 놀라며 몸을 웅크렸다. 학생 여기서 숨바꼭질하냐? 선생님이 술래할까?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진혁이 책장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희죽 웃었다. 지은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엄지손가락만한 검은색 USB였다. 선생님, 이거요. 지은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뭔데? 야동이면 압수다. 진혁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지은의 표정은 절박했다. 장부요. 민호 오빠가 관리하는 마약 거래 내역이랑 돈 세탁 자료. 그리고 제 영상 원본도 들어있을지 몰라요. 이거면 민호 오빠 잡을 수 있는 거죠. 진혁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다. 그는 장난기를 싹 지우고 지은의 손에서 USB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잘했다. 진짜 잘했어. 무서웠을 텐데 용감했네. 진혁은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제부터는 어른들의 일이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알겠지? 지금 바로 기숙사로 돌아가서 자는 척해.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말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후다닥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작은 메모리 칩 하나에 수많은 아이들의 눈물과 피가 담겨 있었다. 이민호 이제 게임 끝이다. 진혁이 도서관을 나서려는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물건 내놓고 꺼져. 안 그러면 그 계집애부터 죽인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진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도청하고 있었나 빠르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서관 구석에 CCTV 카메라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진혁은 카메라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교문 앞 주차장.
한수민은 자신의 경차 앞에서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아, 왜 이러지? 배터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진혁이 다가왔다. 한 선생님, 퇴근하십니까? 차가 말썽이에요. 아, 강 선생님. 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네요.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 진혁은 보닛을 열고 짐짓 전문가인 척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점화 플러그 선을 끊어놓았다는 것을. 놈들이 그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거 큰일이네. 엔진이 맛이 간 것 같은데요. 오늘 안에 고치긴 힘들겠어요.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내강 선생님, 오토바이로요. 비도 오는데. 아니요. 저기 제 친구가 빌려준 차가 있거든요. 진혁은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회색 세단을 가리켰다. 사실은 잠입 수사용으로 준비해둔 대포차였다. 수미는 망설였지만 빗줄기가 굵어지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세 좀 질게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진혁이 운전석에, 수민이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학교를 빠져나와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룸미러를 보던 진혁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검은색 SUV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한 선생님 안전벨트 꽉 매셨죠? 네네, 맸는데요. 왜요? 갑자기 드라이브가 좀 하고 싶어서요. 좀 밟겠습니다. 뭐라고요? 진혁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낡은 세단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수민의 몸이 시트 깊숙이 파묻혔다. 꺄, 강 선생님 미쳤어요. 뒤따라오던 SUV들도 속도를 높이며 추격해왔다. 평화로웠던 도로는 순식간에 레이싱 트랙으로 변했다. 진혁은 능숙하게 핸들을 꺾었다. 급커브 구간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체가 미끄러지듯 돌았다. 드리프트였다. 왜, 선생님, 저 토할 것 같아요. 참으세요. 차 안에 토하면 세차비 청구합니다. 진혁은 농담을 던지면서도 시선은 룸미러와 전방을 번갈아 보며 고정되어 있었다. SUV 한 대가 옆으로 바짝 붙으며 차체를 들이받으려 했다. 꽝!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차가 휘청거렸다. 수민은 비명을 지르며 손잡이를 꽉 잡았다. 저 사람들 뭐예요? 왜 우리를 들이받아요? 아마 제 운전 실력이 부러워서 사인받으려고 하나 봐요. 꽉 잡아요. 진혁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옆에 붙었던 SUV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갔다. 진혁은 그 틈을 타 핸들을 반대로 꺾어 좁은 골목길로 진입했다. 하지만 골목은 막다른 길이었다. 폐공사장이었다. 이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진혁이 혀를 차았다. 차가 멈추자마자 뒤따라온 SUV 2대가 입구를 막아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8명이 내렸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학생이 아니었다. 진짜 조폭들이었다. 한 선생님, 차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강 선생님 위험해요. 수민이 말렸지만 진혁은 이미 차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비를 맞아 셔츠가 몸에 달라붙으며 탄탄한 근육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아이고, 형님들,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시네. 보험 처리는 되시나? 진혁이 킬킬거리며 다가갔다. 잔말 말고 USB 내놔. 그리고 넌 여기서 죽는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민이 보고 있다. 너무 잔인하게는 안 돼. 하지만 빠르고 확실하게. 진혁은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하지 않고 안으로 파고들었다. 배역. 그의 오른쪽 팔꿈치가 사내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나머지 7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빗속에 난투극이 시작되었다. 진혁은 춤을 추듯 움직였다. 무에타이의 스텝은 빗물 고인 바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다. 주먹을 피하고 로우킥으로 상대의 허벅지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놈의 손목을 꺾어 엎어치기를 했다. 우두둑 콰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수민은 차 안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에 어리버리한 체육 선생님은 없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야수, 아니 전쟁터에 살육기계가 있었다. 그때였다. 쓰러진 줄 알았던 놈 하나가 몰래 일어나 차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돌멩이를 들어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치려 했다. 수민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 소리에 진혁이 고개를 돌렸다. 놈이 수민을 노리고 있었다. 진혁은 눈앞의 적을 밀쳐내고 몸을 날렸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대신 놈이 휘두른 잭나이프가 진혁의 등 뒤를 스쳤다. 진혁이 짧은 신음을 흘렸다. 날카로운 칼날이 셔츠를 찢고 등을 길게 그었다.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하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놈의 얼굴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감히 누굴 건드려. 진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됐다. 그는 마지막 남은 놈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가서 이민호한테 전해. 다음엔 내 놈 차례라고. 놈들은 공포에 질려 부상자들을 부축해 도망쳤다. 진혁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을 풀었다. 그제야 등 뒤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강 선생님, 피피가 나요. 수민이 차에서 뛰쳐나와 진혁을 부축했다. 그녀의 손이 진혁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진혁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빨간 약 바르면 낫습니다. 그보다 차 유리가 안 깨져서 다행이네요. 렌터카라 물어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문제예요. 병원 가요, 빨리. 병원은 안 돼요. 경찰 오고 복잡해집니다. 그냥 한 선생님 댁으로 가시죠. 거기서 치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혁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수민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진혁을 조수석에 태우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예. 수민의 오피스텔. 진혁은 소파에 엎드려 있었다. 수민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찢어진 셔츠를 가위로 잘라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세상에.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진혁의 등은 처참했다. 방금 베인 상처뿐만이 아니었다. 총알이 관통한 흉터칼에 찔린 자국 화상 흉터. 그의 등은 마치 전쟁터의 지도와 같았다. 일반적인 체육교사의 몸일 수가 없었다. 이 상처들 도대체 뭐예요? 강 선생님. 아니, 당신 누구예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진혁은 고개를 돌려 수민을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눈빛은 깊고 슬펐다. 그냥 좀 거칠게 살았습니다. 거짓말. 체육 선생님 아니잖아요. 깡패도 아니고. 그런 눈빛, 그런 기술. 수민은 알코올 솜으로 상처를 닦아냈다. 진혁의 등 근육이 움찔거렸다. 따가움 때문인지 그녀의 손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알면 다쳐요, 선생님. 제가 말했잖아요. 말 돌리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방금 날 지켜줬잖아요. 내 대신 칼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줘요.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수민의 눈물이 진혁의 등에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진혁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지금은 그냥 빚 갚는 중이고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어떤 빚인데요? 못 지킨 사람들에 대한 빚이요. 이번엔 꼭 갚고 싶습니다. 지은이도 그리고 선생님도. 진혁의 말에 수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았다. 수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치료가 끝날 무렵 수민은 붕대 매듭을 지으며 진혁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고마워요. 그리고 죽지 마요. 부탁이에요. 진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차가웠던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는 수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약속할게요. 수업 진도 다 나갈 때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좁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시각 이민호의 펜트하우스. 민호는 박살이 난 드론 조종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실패. 고작 선생 하나를 처리 못해서 8명이 병원에 실려가 그는 위스키 잔을 벽에 던졌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무술 실력이 프로급입니다. 신원 조회를 다시 해봤지만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더 수상합니다. 민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깨끗하다. 위장 신분이라는 거네. 경찰인가? 국정원.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재미없어졌어. 이제 술래잡기는 끝이야. 그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학교 청소 좀 해야겠어요. 아주 큰 쓰레기가 하나 들어와서요. 네,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학교 이사장에게 거는 전화였다. 이사장님, 내일 아침에 재밌는 뉴스 하나 터뜨려 주세요. 제목은 기간제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및 폭행. 어때요? 증거는 제가 만들 테니까. 민호의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다. 강진혁,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끝이야. 어디 한번 개처럼 기어봐. 다음 날 아침 성진고등학교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다. 비갠 뒤에 상쾌함이 아니라 시궁창 뚜껑을 열어젖힌 듯한 불쾌하고 끈적한 기류가 학교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강진혁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등교하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평소의 비웃음이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 혐오 그리고 은밀한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핸드폰을 보며 킬킬거리다가 진혁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저거 봐, 뻔뻔하게 학교를 또 왔네. 완전 쓰레기 아냐, 어떻게 제자한테. 역시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처음부터 싼티 나더라니.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진혁은 헬멧을 벗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덫이다.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덫.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상황은 명확해졌다. 교무실 안에 모든 교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진혁을 노려보았다. 개 중에는 경멸감을 감추지 못하고 혀를 차는 이도 있었다. 강진혁 선생님, 교장실로 오랍니다. 당장요. 교감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진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교장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주머니 속에 꽂힌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뚱뚱한 교장이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동댕이 쳤다. 이게 뭔가 자네 학교를 뭘로 보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진혁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체육관 창고에서 진혁이 한수민의 자세를 교정해주던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교묘한 앵글과 조작으로 인해 마치 진혁이 수민을 뒤에서 껴안고 억지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또 다른 사진에는 진혁이 여학생 아마도 돈으로 매수한 학생일 것이다. 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있는 조작된 이미지가 합성되어 있었다. 체육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더듬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난리가 났네. 자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해고야 해고. 교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침까지 튀어가며 소리를 지르는 꼴이 가관이었다. 진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와, 포토샵 실력이 수준급이네요. 이 정도면 할리우드 가도 되겠어. 근데 교장 선생님, 이거 원본 대조는 해보셨습니까? 요즘 딥페이크가 얼마나 정교한데. 시끄러워 변명은 경찰서 가서나 해. 지금 당장 학교에서 나가. 경찰서 좋죠? 그럼 가서 이 사진들 감정 한번 받아볼까요? 그리고 덤으로 교장 선생님 차명 계좌 내역도 좀 같이 봐달라고 할까요?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을조리며 교장에게 다가갔다.
교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야. 자네 지금 협박하나? 협박이란요. 조언이죠. 이민호 아버지가 주는 뒷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체하십니다. 진혁은 교장의 넥타이를 톡톡 치고는 돌아섰다. 나가는 건 내가 알아서 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야. 내가 아직 가르칠 게 남았거든. 진혁은 멍해진 교장을 뒤로 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교무실 밖에서 터졌다. 복도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야, 대박. 이거 김지은 아냐? 와, 몸매 봐라. 진짜 더럽게 노네. 이거 공유해 빨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진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학생 하나를 붙잡아 폰을 빼서 들었다. 화면 속에는 김지은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옷이 찢긴 채 울며 비는 모습. 그리고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는 듯. 단 끔찍한 장면들. 이민호가 기어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이 개자식들이. 진혁의 눈에서 붉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냈다. 보지 마다 끄라고. 진혁이 사자후를 토해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안 돼 보지 마세요. 제발. 김지은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뜯어먹는 하이에나 떼였다. 그때 한수민이 인파를 해치고 뛰어들었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다 비켜. 핸드폰 내려놔. 수민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은을 감싸 안았다. 그녀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제자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어떡해요? 지은이 수민의 품에서 오열했다. 수민은 지은을 꽉 끌어안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다. 알아, 선생님이 다 알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이들의 조소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학생들 사이를 불도저처럼 밀치고 들어왔다. 강진혁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장난기나 여유가 없었다. 그는 지은을 찢고 있던 남학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아! 남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폰을 떨어뜨렸다. 진혁은 발로 폰을 밟아 으스러뜨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핸드폰 꺼내면 손목 분질러 버린다. 농담 아니야. 그의 기세에 눌려 학생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진혁은 수민과 지은에게 다가갔다. 한 선생님 지은이 데리고 양호실로 가세요. 문 잠그고 누구도 들이지 마세요. 강 선생님, 애어서요. 수민은 진혁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격렬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직스러웠다. 수민과 지은이 사라지자 진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박경희, 지금 당장 시작해. 성진구 인트라넷, 그리고 학교 방역 1km 내에 모든 데이터 트래픽 차단해. 영상 유포되는 거 막아. 형님, 영장도 없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책임져. 옷 벗으면 될 거 아냐. 당장 해. 그리고 유포자들 IP 싹 다 따서 내 폰으로 보내. 그 새끼들 핸드폰 싹 다 벽돌로 만들어버려. 전화를 끄는 진혁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의 시선은 학교 본관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민호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콜로셈의 황제처럼 자신이 만든 지옥도를 감상하며 웃고 있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좋아다. 그는 운동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야, 이민호. 진혁의 고함 소리가 운동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교실 창문으로 내다보던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호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다. 에어이 성추행범 선생님, 아직도 안 잘렸어요. 낯짝도 두꺼우시네. 위층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울려 퍼졌다. 옆에 있던 최무성과 일진들이 낄낄거렸다. 진혁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마이크 체육 수업용 확성기를 꺼냈다. 잘 들어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네가 만든 그 조잡한 영상들, 그리고 조작된 사진들. 지금 내 동료들이 다 지우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에어야 폰이 안 돼. 뭐야, 화면이 왜 이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로고가 떴어. 이거 뭐야? 박경위의 솜씨였다. 영상을 공유하던 학생들의 폰 화면이 붉은색 경고창으로 바뀌며 잠겨버린 것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기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중. 민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폰을 확인했다. 먹통이었다. 이 새끼가. 진혁은 확성기를 들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선물 하나 더 있다. 운동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평소에는 학교 홍보 영상이 나오던 그곳에서 갑자기 치직거리는 노이즈가 발생하더니 하나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아이고, 회장님. 이번에 보내주신 발전기금 잘 쓰겠습니다. 우리 민호 생활기록부는 걱정 마십시오. 서울대 프리패스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마약, 아니 약 문제도 제가 조용히 덮겠습니다. 교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민호의 아버지 조직 보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교장 선생 입 단속 잘해. 내 아들 건드리는 놈은 선생이든 경찰이든 다 묻어버릴 거니까. 학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교무실 창문이 벌컥 열리고 사색이 된 교장이 튀어나왔다. 끽ਜੋ 당장 꺼. 하지만 전광판은 멈추지 않았다. 진혁이 미리 심어둔 해킹 툴이 작동하고 있었다. 진혁은 옥상에 있는 민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봤냐 이게 네가 믿던 권력의 실체다. 넌 그냥 아빠 뺑 믿고 설치는 양아치일 뿐이야. 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났다. 그는 난간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다. 죽여버릴 거야. 강진혁,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진혁은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내려와. 더 이상 여자랑 애들 뒤에 숨지 말고.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1대1로 붙자. 계급장 떼고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 이것은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혁은 민호를 링 위로 불러냈다. 민호는 옥상에서 사라졌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하러 내려오는 것이었다. 잠시 후 본관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교복 재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있었다. 그의 뒤로 야구부, 유도부 등 운동부 소속의 덩치 큰 학생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다. 민호의 개인 친위대였다. 선생님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처참하게. 민호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진혁은 목을 좌우로 꺾으며 몸을 풀었다. 어냐, 오늘 수업 주제는 참교육이다. 교재는 필요 없어. 내 주먹이면 충분하니까. 운동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수민은 양호실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그때였다. 운궁궁궁. 교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차 세대가 교문을 뚫고 들어왔다. 진혁이 부른 지원군이 아니었다. 민호가 부른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호의 아버지가 매수한 부패 경찰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민호가 아닌 진혁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눴다. 강진혁 당신을 성추행 및 불법 해킹,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진혁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진혁의 귓가에 속삭였다. 말했잖아. 여긴 내 왕국이라고. 넌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정의 그건 이기는 놈이 정의야. 경찰들이 달려들어 진혁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진혁은 반항하지 않았다. 여기서 경찰을 폭행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는 순순히 연행되면서도 민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난 다시 온다. 글쎄, 그 전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할까? 민호의 마지막 속삭임에 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혁이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가자 민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잔혹해졌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폰은 백업폰이었다. 무송가 준비한 거 실행해. 한수민 선생 납치해. 장소는 3번 창고. 민호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중얼거렸다. 강진혁, 널 괴물로 만들어줄게. 네가 지키려던 여자가 망가지는 걸 보면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경찰차 안진혁은 수갑을 찬 손을 꽉 쥐었다. 불안했다. 민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수민 씨가 위험하다. 그때 운전하던 경찰관의 무정위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본청. 성진고 관련 마약 수사팀, 지금 즉시 철수하라.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반복한다. 철수하라. 그리고 옆에 앉은 경찰이 진혁을 보며 킬킬거렸다. 선생님 서까지 가는데 좀 걸릴 겁니다. 가는 길에 어디 조용한 데 들러서 밥이나 좀 먹고 갈까? 아까 회장님이 특별히 대접 좀 잘해드리라고 하셔서 말이야. 그들은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었다. 민호의 아버지가 보낸 또 다른 도살장으로 가고 있었다. 진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배옵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그는 수갑의 연결 부위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 얇은 클립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아까 교장실을 나올 때 슬쩍 챙겨둔 것이었다. 깔깍 미세한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다. 진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미안하지만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내려야겠는데. 경찰이 놀라서 돌아보는 순간 진혁의 박치기가 그의 콧뼈를 강타했다. 꽝! 좁은 차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진혁은 순식간에 2 경찰을 제압하고 운전대를 빼앗았다. 차가 갈지자로 휘청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진혁은 기절한 경찰의 총과 무정이를 챙겨 차 밖으로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한수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 선생님, 괜찮아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수민이 아니었다. 탈출했네. 역시 대단해. 근데 어쩌지 네 여자친구는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이민호였다. 그리고 그 뒤로 수민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살리고 싶으면 혼자 와. 북한산 폐창고. 경찰 달고 오면 주사기 꽂힌 시체만 보게 될 거야. 두둑! 전화가 끊어졌다. 진혁은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으악! 그는 더 이상 교사 강진혁이 아니었다. 그는 피에 굶주린 짐승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는 경찰차의 트렁크를 열었다. 압수 물품 중에 범인들이 쓰던 쇠사슬과 너클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챙겨들었다. 기다려. 다 죽여버릴 테니까. 빗속을 뚫고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빗줄기는 폭우가 되어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다. 으깨진 경찰차 보닛 위로 빗방울이 튀어 올랐다. 강진혁은 차 문을 열고 나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기는커녕 혈관 속에 흐르는 아드레날린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꺼낸 구급 상자를 열었다. 거즈와 압박 붕대를 꺼내 젖은 손에 감기 시작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태국 지하 격투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그는 항상 싸우기 전에 손을 감았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었다. 지금부터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사냥개다. 붕대를 감은 주먹 위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그는 꽉 쥔 주먹을 허공에 휘둘러 보았다. 묵직한 감각. 그는 품 안에서 경찰 신분증과 교사 신분증을 모두 꺼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강진혁, 성진고 체육교사 강진혁. 2개의 이름표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는 잠시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미련 없이 바닥 웅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전투화 발로 지식여버렸다. 신분 따위 필요 없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분노, 그리고 적의 목을 물어뜯을 송곳니뿐이었다. 그는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아마도 폭주족이 버리고 간 듯한 낡은 오토바이에 배선을 뜯어 스파크를 일으켰다. 부르릉 과광,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진혁은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북한산 쪽을 노려보았다. 기다려라 이민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러 간다. 오토바이가 빗길을 가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대단.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폐창고. 과거에는 섬유 공장이었으나 지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내부의 음산한 풍경이 드러났다. 창고 안한 수민은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민호가 스마트폰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제기랄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검찰에 소환됐다고 압수수색,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성파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마약 수사와 성진구 비리 폭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었다. 강진혁이 심어둔 해킹 툴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이다. 다 끝났어. 내 왕국이. 그 새끼 때문에.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발로 찼다. 쾅 하는 소리에 수민이 몸을 움찔했다. 민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민을 노려보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선생놈이랑 놀아나지만 않았어도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었으면 좋았잖아. 민호가 수민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 그 슈퍼맨 같은 선생이 널 구하러 올 것 같아 꿈깨. 그는 이미 경찰에 잡혀갔어. 아니, 지금쯤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됐을걸. 수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는 믿었다. 강진혁은 절대 포기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약속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겠다고. 그때 민호의 부하인 최무성이 창고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왔다. 형님, 경찰차가 전복됐답니다. 호송하던 경찰들은 기절해 있고 강진혁이 사라졌습니다. 뭐 사라져. 민호의 동공이 흔들렸다.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사라졌다니. 수갑을 찬 상태에서 무장 경찰 2명을 제압하고 탈출했다는 것인가. 미친? 그 새끼는 인간이 아니야. 민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놈이 올 거야. 반드시 온다. 민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알약과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가 들어있었다. 고농도 합성마약 일명 레드캔디였다. 무송가 애들 다 불러. 20명 아니 30명 다 불러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총이라도 쏘란 말이야. 하지만 형님, 총은 너무... 닥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야. 민호의 광기에 무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 무정이를 들었다. 민호는 주사기를 집어들고 수민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좋은 생각 났어요. 그놈이 오면 아주 재밌는 쇼를 보여주자고요. 민호는 주사기 바늘 끝을 튕기며 비릿하게 웃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눈앞에서 마약에 취해 미쳐가는 꼴을 보면 그놈 표정이 어떨까? 수민의 눈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테이프 너머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오지 마요. 진혁씨, 여기 함정이에요. 네. 창고 밖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멈췄다. 진혁은 창고에서 500m 떨어진 숲속에 오토바이를 숨겼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는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은밀하게 이동했다. 창고 입구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사슬로 무장한 덩치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진짜 선생 한 명 잡겠다고 우리를 다 부른 거냐? 민호 형님도 참 겁이 많으셔. 그러게 말이야. 오면 그냥 뼈를 추려주면 되지.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왼쪽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섬뜩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힘없이 쓰러졌다. 오른쪽 남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진혁의 팔꿈치가 그의 인중을 강타했다. 이옥, 남자가 비틀거리자
진혁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니킥을 얼굴에 꽂아 넣었다. 남자는 기절하여 흙탕물 속에 처박혔다. 진혁은 쓰러진 남자의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2명 처리, 남은 건 20. 그는 창고에 녹슨 철문 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넓은 공간 중앙에 묶여있는 수민, 그리고 그녀에게 주사기를 들이대고 있는 민호.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조폭들. 진혁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심장 박동수는 1분에 60회. 전투에 최적화된 상태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민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창구 안민호의 폰이 울렸다. 민호는 화면에 뜬 체육선생이라는 이름을 보고 경악했다. 이 미친 새끼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냐, 경찰에 자수하러 갔냐. 민호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화면 속의 진혁은 어둠 속에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했다. 문 열어, 손님 왔다. 그 말과 동시에 창고의 천장에 있는 대형 환풍구가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갔다. 꽝! 유리창이 깨지고 빗물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바닥으로 착지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흙탕물이 튄 전투화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근육질의 몸, 그리고 양손에 감긴 피 묻은 붕대. 강진혁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펜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생명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의 눈빛이었다. 강진혁. 민호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죽여, 당장 죽여버려. 민호의 명령에 수십 명의 조폭들이 고함을 지르며 진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쇠사슬 강목, 온갖 흉기들이 허공을 갈랐다. 수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돼. 제발 도망가요. 하지만 진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무에타이의 제1원칙, 두려움을 없애라. 가장 먼저 달려온 놈이 쇠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순간 진혁의 몸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그는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폐여억. 놈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진혁은 떨어지는 파이프를 발로 차서 뒤따라오던 놈의 배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시작된 난무 루안우.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진혁은 인간의 관절이 꺾이는 방향, 급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유악. 내내 다리.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혁은 놈들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가장 치명적인 방역을 가했다. 날아오는 야구 방망이를 팔로 막는 대신 뼈가 부러질 수 있으므로 몸을 회전시켜 충격을 흘려보내고 그대로 뒤돌려 차기를 놈의 관자놀이에 꽂았다. 과직. 거구의 사내가 나무토막처럼 쓰러졌다. 뒤에서 놈이 목을 조르려 하자 진혁은 놈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를 한 뒤 쓰러진 놈의 명치에 팔꿈치를 찍어 눌렀다. 그의 움직임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학생을 보호하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적을 섬멸하는 특수부대원이었다. 10명, 15명 서 있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바닥은 쓰러진 자들의 피와 빗물로 흥건해졌다. 진혁의 몸도 성치 않았다. 어깨와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조폭인 최무성이 덜덜 떨며 쇠사슬을 휘둘렀다. 오지마 괴물 같은 새끼. 진혁은 말없이 다가가 쇠사슬을 맨손으로 잡았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사슬을 잡아당겨 무성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무성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학교에서 애들 괴롭힐 때도 이렇게 무서웠냐? 페어. 진혁의 마지막 헤드벗 박치기. 이 무성의 콧뼈를 박살냈다. 무성은 그대로 기절했다. 정적.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강진혁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혼자서 유신명을 그것도 맨손으로.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학생. 진혁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민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발소리가 민호에게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오지마. 민호는 패닉 상태에 빠져 주사기를 수민의 목에 찔러 넣을 듯이 갖다 댔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이거 치사량이야. 1초면 심장이 멈춘다고. 진혁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민의 목 피부가 바늘 끝에 눌려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비겁하군. 끝까지. 진혁이 으르렁거렸다. 비겁, 하하하, 이기는 게 정이라니까 무릎 꿇어. 민호가 소리쳤다. 뭐, 무릎 꿇으라고. 안 그러면 누른다. 민호의 엄지손가락이 주사기 피스톤 위에 올려졌다. 수민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진혁씨. 그러지 마요, 저 때문에. 하지만 진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털썩.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하하하, 꼴조네. 그 대단한 강진혁이 내 발 아래에 있다니. 민호는 광소 쿠앙 샤오를 터뜨렸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주사기를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자, 이제 교육 시간이다, 선생님. 민호가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다. 움직이면 여자는 죽어. 얌전히 맞아. 수민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페어. 방망이가 진혁의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진혁은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민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드네. 그것도 고쳐줄게. 페억. 민호는 미친 듯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진혁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 쓰러지면 수민이 죽는다. 그 생각 하나로 정신을 붙잡았다. 제발 그만해요. 수민이 오열하며 몸부림쳤다. 의자가 덜컹거렸다. 시끄러워. 민호가 수민을 향해 소리치는 순간 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민호의 주의가 아주 잠시 연전이 1초 동안 분산되었다. 지금이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었다. 과연 닿을 수 있을까? 그때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다시 한번 열렸다. 끼 눈부신 조명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민호와 진혁, 수민 모두 눈을 찡그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체구의 여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누고 진입하고 있었다. 저기까지 해 이민호, 김지은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지금 전 국민이 네가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김지은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속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었다. 미친, 저거 실화냐? 영화 촬영 아니고. 와, 저 남자 피투성이 된 거 봐. 저 사람이 아까 그 체육쌤이라고. 이민호, 저 쓰레기 X사람 죽이려고 하네. 경찰 뭐해? 빨리 안 쏘고.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다. 지은은 공포에 떨면서도 핸드폰을 꽉 쥔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이 이민호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이민호, 이제 끝이야. 내 아버지가 널 감싸줄 수 있을 것 같아 온 세상이 널 보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울림은 확성기보다 컸다. 민호는 지은의 뒤로 깔린 수십 명의 무장 경찰과 그들의 총구를 보며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교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카메라 꺼. 당장 끄라고. 민호가 꽥 소리를 질렀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의 왕국, 자신의 절대 권력이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경찰 특공대 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이민호, 포위됐다. 인지를 놓고 투항해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우스끼지마. 다가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진짜라고. 아마다. 민호는 더욱 깊숙이 수민의 목에 주사기를 들이댔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바늘이 찔릴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진입을 망설였다. 저격수가 조준하고 있었지만 민호가 수민의 뒤에 숨어 있어 사격 각도가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진혁은 피가 흐르는 눈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놈은 지금 패닉 상태다. 이성을 잃었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진혁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방망이에 맞은 어깨뼈는 금이 간 것 같았고 머리의 출혈로 시야가 자꾸만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는 어금니를 깨물어 고통을 삼켰다. 단 한 번,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지연아. 진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가까이 오지마. 위험해. 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다. 아니요 선생님, 저 이제 안 도망쳐요. 지은은 민호를 향해 소리쳤다. 야, 이민호 내온 불쌍한 놈이야. 아빠 힘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이. 네가 무서워서 우리가 떤 줄 알아. 더러워서 피한 거야. 이 겁쟁이 자식아. 그 말은 민호의 영린을 건드렸다. 평생을 왕으로 군림해 온 그에게 겁쟁이, 찌질이라는 말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 개 같은 년이.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가 반사적으로 지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욕설을 퍼붓는 그 찰나의 순간 주사기를 든 손이 수민의 목에서 아주 미세하게 멀어졌다. 지금 진혁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죽어라. 민호는 진혁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시 시선을 돌려 주사기를 내리꽂으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진혁은 달리지 않았다. 제자리에서 바닥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의 몸이 허공에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회전했다. 360도, 아니 540도.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화려한 회전. 그것은 무에타이의 기술이 아니었다. 태권도의 꽃 540도 뒤후려차기였다. 진혁의 발뒤꿈치가 허공을 가르며 민호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빗방울이 그의 발끝을 따라 원을 그리며 흩뿌려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민은 눈을 크게 뜨고 진혁의 비상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그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신처럼 보였다. 둔탁하고 묵직한 타격음이 창고를 뒤흔들었다. 진혁의 발뒤꿈치가 민호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케어워크. 민호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손에 들려있던 주사기가 허공으로 날아가 멀리 처박혔다. 그의 몸은 마치 끊어진 인형처럼 뒤로 붕 떴다가 낡은 드럼통 덤이 위로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 민호는 바르작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초점이 풀린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거품 섞인 침을 흘리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쿵. 진혁이 착지했다. 하지만 그 역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전 먹던 힘까지 짜낸 일격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명이 들려왔다. 확보. 용의자 제압 완료.医療팀 빨리 들어와.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고 현장을 장악했다. 진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수민이 묶여있던 의자의 밧줄을 경찰이 풀어주고 있었다. 수민 씨. 진혁이 손을 뻗으려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긴장이 풀리자마자 누적된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온 것이다. 진혁 씨 안 돼. 정신 차려요. 수민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는 진혁을 끌어안고 흔들었다. 진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사 선생님, 빨리요. 죽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수민의 눈물이 진혁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진혁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 수민의 얼굴이 보였다. 울고 있는 모습조차 아름다웠다. 울지 마요. 못나 보이네. 진혁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수민의 뺨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민은 자신의 손으로 진혁의 손을 감싸 얼굴에 비볐다. 바보, 진짜 바보예요. 왜 이렇게까지? 왜 약속 했으니까 수업 끝날 때까진 안 죽는다고. 진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퇴근해도 되겠죠? 그 말을 끝으로 진혁의 손이 툭 떨어졌다. 의식이 끊어졌다. 진혁 씨, 강진혁 의왕. 수민은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라이브 방송을 보던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도 숙연해졌다. 채팅창에는 유유, 일어나세요 제발.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는 글들이 도배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진혁을 들것에 실었다. 산소호흡기가 채워지고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삐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수민은 구급차에 같이 타며 진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제발 살아만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우동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평생 선생님 시다발이 할 테니까 제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뒤이어 연행되어 가는 이민호와 그의 패거리들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성진고를 지배하던 어둠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바티달 3일 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다. 진혁은 링거를 꽂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머리와 팔, 다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어 마치 미라 같았다. 침대 옆에는 수민이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퀭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때 진혁의 손가락이 까딱 움직였다. 수민은 과도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진혁 씨, 정신이 들어요. 진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그리고 소독약 냄새,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민. 여기가 천국인가요? 천사가 사과를 깎고 있네. 진혁의 쉰 목소리에 수민은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뭐예요? 깨어나자마자 작업 멘트라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수민은 진혁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얼마나 잤어요? 3일이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에 타박상 뇌진탕까지 겹쳐서 깨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수민이 짐짓 화난 척하며 진혁의 팔을 찰싹 때리려다 멈칫했다. 아플까봐 차마 때리지 못했다. 아, 배고프다. 우동은요? 우동 같은 소리 하시네. 지금 미움밖에 못 먹어요. 기다려요. 간호사 부를게요. 수민이 병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며 뜻밖의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김지은과 성비호 성진고 비밀 호신술 클럽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 그리고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형님, 살아계셨군요. 아이들이 침대 주변을 둘러쌌다. 지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혁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더 이상 주눅든 표정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야, 너희들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냐? 땡땡이냐?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선생님 바보.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아, 맞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뉴스 화면에는 성진고 비리 전모 드러나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 구속, 마야광의 몰락아들 이민호 징역 20년 구형 예상, 영화 같은 구출 작전 시민 영웅 강진혁 경위의 정체는 등의 헤드라인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선생님 완전 스타 되셨어요. 현실판 범죄도시 참교육쌤이라면서 팬클럽도 생겼다니까요. 진혁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려다 통증 때문에 으기어 하고 신음했다. 아이고 스타고 뭐고 몸이 아파 죽겠다. 얘들아, 선생님 좀 쉬게 나가줄래? 그리고 올 때 컵라면 좀. 안 돼요. 수민과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병실 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들이 지켜낸 일상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침대 시트 밑에 숨겨진 경찰 복직 명령서를 만지작거렸다. 강진혁 경위 부상 회복 즉시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복귀 바람. 더 큰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 진혁은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은 이 미소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조금만 더 이 행복을 누려도 되겠지. 진혁은 눈을 감고 평온한 휴식을 취했다. 계절은 거짓말처럼 바뀌어 있었다. 칙칙했던 회색빛 겨울이 물러가고 성진고등학교 교정에는 연분홍빛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지난 3개월은 성진고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성진고 게이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보도되었다. 대성파 보스이자 이민호의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민호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 마약 유통 납치 감금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학교 비리에 가담했던 교장과 이사장 역시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학교는 변했다. 아니, 정화되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운동장 스탠드. 김지윤은 더 이상 구석에 숨어 빵을 먹던 왕따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육복을 입고 1학년 후배들 앞에서 자세를 잡고 있었다. 자, 멱살을 잡히면 당황하지 말고 무게 중심을 낮춰. 그리고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노리는 거야. 알겠지? 내 선배님, 성비호, 성진고 비밀 호신술. 클럽은 이제 학교의 공식 동아리가 되었다. 진혁이 가르쳐준 무에타이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정신 수양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지은은 그 클럽의 회장이었다. 교무실의 풍경도 달라졌다. 돈 봉투가 오가던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상담 일지와 학습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한수민은 교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학생과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자리, 창가 쪽 체육교사 자리는 비어 있었다. 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민이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학교 뒤편 벚꽃이 만개한 벤치. 강진혁은 더 이상 촌스러운 트레이닝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슈트를 차려 입고 있었다.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강력계 형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네, 제 임무는 여기까지니까요. 이제 학교도 정상화됐고 후임으로 오는 체육선생님은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라니까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치실 겁니다. 진혁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그는 복직 명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꼬집었다. 부산항으로 밀려오는 국제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새로운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진혁 씨 아니었으면 저나 지은이나, 아니 이 학교 전체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민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툭 떨어져 그녀의 구두 코를 적셨다. 진혁은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수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민 씨 고개 들어요. 수민이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떠나지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쁜 놈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곳은 항상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범인 잡느라 연락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 받아주실 겁니까? 그것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수민의 얼굴이 벚꽃처럼 붉게 물들었다. 당연하죠. 대신 또 다쳐서 오면 그땐 제가 때려줄 거예요. 아주 아프게. 하하하. 그거 무서운데요. 무에타이 수제자한테 맞으면 뼈도 못 추릴 텐데. 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이 두 사람 위로 비처럼 쏟아졌다. 진혁은 수민의 머리카락에 붙은 꽃잎을 떼어주며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수민은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달콤하고 따뜻한 봄날의 약속 같은 키스였다.
멀리서 지은과 아이들이 그 모습을 훔쳐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잠시 후 교문 앞 진혁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교생이 몰려나와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괴짜 영웅을 배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다. 진혁이 걸어 나오자 학생들은 길을 터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쌤 나중에 꼭 놀러 오셔야 돼요. 우동 사드릴게요. 진혁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3개월 전 경웅이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올 때 받았던 싸늘한 시선과는 정반대였다. 군중 속에서 지은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선생님, 차리엇 경례. 지은의 구령에 맞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어 가슴에 댔다가 하늘로 뻗어 보였다. 쫄지 마라. 너희는 생각보다 강하다. 네.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다. 차 안에서 진혁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학교를 바라보았다. 잘 있어라. 내 인생 최고의 학교. 운전대를 잡은 동료 형사가 물었다. 팀장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으십니까? 다시 지옥 같은 현장으로 복귀하는 건데. 글쎄, 지옥도 나쁘지 않지.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혁은 품에서 수민이 선물해준 부적 직접 쓴 편지와 내 아입클로버를 꺼내 어루만졌다. 1년 후 어느 어두운 골목길.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야, 돈 없냐? 뒤져서 나오면 시원해한대다. 불량배가 남학생의 뺨을 툭툭 쳤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었을 상황. 하지만 남학생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셔츠 소매를 걷었다. 형들 뉴스 안 봐요. 뭐, 요즘 성진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남학생이 자세를 잡았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턱 옆에 붙이는 견고한 가드. 우리 체육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팔꿈치를 꽂아버리라고. 남학생의 눈에 자신감이 감돌았다. 그 시각 부산의 한 컨테이너 부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마약 거래 현장을 덮쳤다. 총격전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한 남자가 범죄 조직의 보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날아오는 칼을 맨손으로 막아내고 화려한 360도 회전 발차기로 보스를 제압했다. 그 왁, 쓰러진 보스를 무릎으로 누르며 남자가 수갑을 꺼냈다. 흉터투성이의 손하지만 그 약지에는 은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강력계 팀장 강진혁이다.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 몰라. 그냥 넌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진혁이 시익 웃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강진혁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Get good. 독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진혁과 한수민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맞서 싸운 그들의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